어떻습니까? 이 우리 엄지 주치분들의 의견, 이 공복에 하는 운동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뭐 사실 살을 빼는 데는 아침 공복 유산소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소모할 에너지가 없어서 꺼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다만 근육을 키우고 싶으실 때 이제 사실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손상을 입히고 그걸 다시 회복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빈속에 하게 되면은 손상이 충분히 안 일어납니다. 사실은 완전히 퍼포먼스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키우고 싶은 경우에는 식전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죠. 네. 반대로 이제 물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우리가 새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가 보통 우리 호르몬 콜티졸 농도가 이제 가장 이제 높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혈압도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스트레스 하고요. 호르몬. 네. 네. 만약에 이제 갑자기 이제 공복으로 유산소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콜티졸도 더 높아지고 혈압도 더 높아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 저하라든지 뭐 근손실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이 논쟁에서 우리가 식전이냐 식후냐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 더 큰 변수가 있어요. 뭐예요? 운동의 강도입니다. 강도. 네, 그러니까 식후에 운동을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볍게 걷기 정도만 해도 혈당은 떨어지지만 식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식사 후에는 피가 소화기 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강도 높은 운동을 그럼 안 통해서 된다. 오히려 소화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어느 정도냐도 중요하고 사실은 운동의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규칙적이냐예요. 그러면 바쁜 현대인들이 가장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이 시간을 운동으로 확보하는 게 낫지. 우리 장인어른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난 우리 아빠가 보는 것 같아. 우리 아빠가 나 얘기를 제일 잔소리하고 제가 벌써 그 나이가 됐네요. 맞는 얘기긴 한데 중년 건강을 망칠 수 있는 아침 공복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에다가 상민 씨의 혈당에 불을 지핀 최악의 식전 습관이 또 있다고. 아니 안 좋으면 왜 다 나야? 진짜 나 오늘 잠 못 자겠네 이거. 네. 뭘까요? 네, 바로 공복 운동 후에 이어진 고구마의 섭취입니다. 아니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고구마 좋다고 해서 고구마 먹었어요. 고구마는 믿었다 진짜. 아니 이완아 씨 말씀처럼 고구마 좋은 식품 맞습니다. 예,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문제는 고구마가 아니라 네. 그 양과 때입니다. 때. 고구마 네. 자체는 괜찮다. 네, 정확한 때를 지켜서 드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침 공복 있죠, 점심 공복 있죠, 저녁 공복 있어요. 이 세 가지 공복이 다 똑같은 공복일까요? 아니죠. 네, 가장 공복 시간이 오래된 공복이 아침 공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때는 장이 스펀지처럼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더군다나 고구마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반찬이랑 같이 드시는 경우 없죠.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류만 처음에 다 드시게 되는 그런 구조는 장 속에서 포도당의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당분 흡수가 빨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우리 성민 씨 아침부터 이제 고구마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사가 좀 평소보다 빨랐나요? 네 빨랐어요. 배고파서. 네, 왜 배가 고프고 빨랐을까요? 그게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예. 일어나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져 버려요. 아, 그렇군. 그러니까 일찍 배고프고 그다음에 또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보상받기 위해서 더 빨리요. 또 아침 공복에 먹으면 뼈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뼈요? 뼈, 뭘까요? 예, 뼈. 바로 녹차입니다. 아 이것도 의외네요. 이거 진짜 안 믿기죠. 녹차인데. 녹차요? 아니, 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얼마나 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녹차는 장수 음식 아니에요? 그쵸? 이게 가장 장수하는 마을 중에 하나인 일본의 그 한 마을에 가면 맞습니다. 네, 저 이 들었어요. 녹차를 계속 마신다. 이게 피를 맑게 해주고 아,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녹차를 굉장히 장수 음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뼈에 안 좋다고요? 맞습니다. 녹차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한의학에서도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뭐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줘가지고 두통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들이 타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속이 쓰릴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뼈가 약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제 칼슘 배출을 자꾸 늘립니다. 네. 그렇게 돼서 골밀도를 약화시켜서 장기적으로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뼈가 약해지는 효과가 있죠.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아기 둘을 놓고 뼈가 좀 약해서 걱정이긴 한데 그러면은 아침 공복에는 대체 뭘 먹어야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예, 이번에 제가 제 몸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직접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신동진 선생님 안 지가 좀 됐는데 당이 조금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이 많았었죠. 그래요? 과거에. 예. 그런데 괜찮아요. 그걸 직접 몸으로 검증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어떤 처방전일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검증할 것은 당뇨와 관련된 식단인데요. 혈당과 관련된 식단. 일반인과 당뇨인들의 식단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혈당 몇 나와요? 지금 143. 정상. 저는 현미밥을 150g 줄 겁니다. 여기 조금 덜 올리겠습니다. 무게 재가지고. 네, 됐습니다. 김치는 80g 정도 준비를 할 겁니다. 김. 맛있긴 한데. 네. 당뇨인데 못 믿으실까봐 일반인 대표로 피디님하고 같이 먹어본 겁니다. 예. 우와. 자, 뭐야? 네, 180단 최고가 242. 네. 그래서 좀 높게 나오죠. 99가 올라가요. 네, 2시간째 변화가 그리고 이거는 우리 피디님입니다. 네, 삼성 PD 162, 187, 170. 아 오르네요. 올라갔네요. 90 증가. 이제 4시간 뒤에 저녁 시간입니다. 소고기를 150g씩 준비를 했습니다. 피디님 하나, 저 하나 이렇게 먹을 거고요. 똑같은 식단으로 고기만 추가를 해서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를 먹는다고요? 또 양 똑같이 해서 현미. 맛있겠다. 네, 안심인가? 맛있겠네. 그거네요. 바로 알아보시면 안심입니다. 국내산인가요? 한우 같은데 한우. 한우입니다. 색깔 보니까. 저렇게 먹죠. 예, 맛있겠다. 120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공복 혈당입니다. 110제. 한국 혈당 137. 드십시오. 네. 아유,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자, 다 먹어야죠. 다 먹었어요. 자, 모두 식후 혈당 체크. 결과는 자, 이거 결과가 좀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예상되십니까? 하나 씨, 이건 결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고기 먹었으면은 뭐 기름 먹은 거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거기에 탄수화물까지. 그러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왜 그러지? 정반대로 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네. 고기를 곁들여 먹으면 네. 혈당이 더 잘 나옵니다. 왜? 왜? 고기는 지방이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요. 실제는 이제 혈당을 올리는 주범은 탄수화물이거든요. 네네. 그 탄수화물이 포도당 흡수 속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식이섬유, 충분한 채소와 함께 먹는 방법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네. 탄수화물이 닿는 면적을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아미노산, 즉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호르몬이거든요. 예. 단백질이 없이 식사를 한다는 건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당뇨 환자분 경우에 네. 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비교해서 보시면 점심 식사 때는 242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저녁 식사 고기를 먹었는데 최고 혈당이 185가 나오는 겁니다. 99가 올라갔고요. 네. 저녁 식사인 경우에는 68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확실히 낮게 나오죠. 고기를 같이 먹으니까 적게 나오네요. 오히려. 네. 와. 야, 이거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그러니까 고기에 저기 들어있는 단백질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네,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을 덜 먹고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슐린이 51개 아미노산하고 황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 황이 어디 많냐면 양파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고기 드실 때 양파를 좀 더 곁들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불고기 할 때. 우선은 했고요. 더 예. 맛있지. 그리고 포만감을 좀 빨리 일으키고 천천히 흡수되게 만드니까
식욕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같은 거 분비도 조금 더디게 하니까 나 이제 그만 먹어도 돼 하는 뇌하고의 신호도 잘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지금은 이제 밥하고 고기를 같이 드셨는데 고기를 먼저 먹고 배를 채운 후에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